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왜 구명조끼를 써야지 안전이 없어요? 찾았다는 어디냐고 찾았다고. 아니 구명조끼도 아니고 지금 수사하는 공자가 어디 가냐고 세상에.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도 아니고 지금 수사를 시키냐고 여기서 이거 비싼 정말 쓴데. 이거 살인 아닌가 이거 살인이지? 내가 어저께 갑자기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렇게 전화 왔다가 딱 2분인가 했어. 문조심을 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대장님. 내가 못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군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첫 번째 앵커의 픽,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요? 네, 예천군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네. 실종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해병대는요, 약 1,600여 명의 장병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하천에 수십 명씩 나란히 서서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서 수색 작업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이던 이 최수근 일병, 이 부대원 20명과 함께 어제 오전 9시쯤 내성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 3명, 최일병을 포함한 3명이 갑자기 지류 하천이 무너지는 상황, 집안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2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최일병은 이 호우로 불어난 이 빠른 물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후에 3시간 이후에 2차례 최일병이 발견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물살이 워낙 빨라서 구조 작업에 실패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젯밤 11시쯤 실종 14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 6km 떨어진 인근 하천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참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사진이 뜰 텐데 오늘 새벽에 고 최수근 일병이 병원으로 포항으로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전우들이 거수 경례를 통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다하는 모습 사진으로 딱 포착이 됐는데요. 임재 변호사, 이 최수병 일병 오늘 상병으로 추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서 제도라는 것은요, 이제 국가의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사실 성인하여 귀감이 된 자들에게 사망 당시의 진급보다 하나 더 윗단계의 진급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고 최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해병대 제1사단장의 권한으로 승인이 오늘 되었습니다. 정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고 최 상병에게 다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구명조끼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강에 수색을 하러 들어가는 대원들에게 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냐는 부분이거든요. 군의 설명은 일단 수중 수색이 아니고 수변 수색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명백한 작전의 실패라고 봅니다. 자, 이 해난 구조라든지 지금 이제 수해 구조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작전을 하려면 그 어떤 지대의 어떤 특성, 그다음 물의 깊이라든지 특성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적인 어떤 태세를 갖추고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작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불어난 물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전차 같은 경우도 거의 5분 동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아무리 인간띠를 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잡는 이 악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물에 비해서.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실됐을 경우에 그 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장비들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군이 너무 군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투입하면 된다라는 식의 지금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군에 만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투입을 할 때 지형지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군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가서 그냥 구하라라는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시로 지시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비롯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군 지휘부에 저는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 또한 저는 반드시 작전의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지역에 물살이 세다는 거는 예측이 안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에 그 근방에 장갑차가 갔다가 이 물살이 세갖고 장갑차가 5분 만에 빠져나온 상황이에요. 물론 해병대 해명으로는 뭐 지금 최상병이 숨졌던 그 장소하고는 뭐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 해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같은 내성천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센 물살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게 이 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모래강이라고 그러니까 바닥이 모래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모래의 특성상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진흙이나 이제 흙으로 단단한 바위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주민이 최초 119 신고를 한 주민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쭉 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높이가 막 2, 3m씩 차이가 난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지역 주민 이거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어야죠. 맞아요. 충분히 물어봤었어야 되고 이 지역 주민도 아니 왜 이게 여기가 되게 위험한 모래강인데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119 신고를 하신 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고 뭐가 됐든 이 바닥이 뭐 진흙이 됐든 바위가 됐든 모래가 됐든 구명조끼는 입혀야죠. 물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이제 장비도 없이 했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병대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해 복구를 했다. 이거를 이제 언론과 뭐 대통령실, 뭐 행안부, 뭐 국방부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의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사망 사고, 재난 사고가 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판이 일면서요. 오늘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의 주관 하에 해병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지혜 변호사, 네. 지금 구명조끼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실토를 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비판들이 무지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고요. 온 나라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해병대 누리집 자유 게시판을 좀 중심으로요. 각종 비판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가 해병대에 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뜯어 말려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적극적으로 내몰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군인, 우리 장병들을 지금 그냥 내몬 것이냐 단순히 소모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해병대였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정말 군기와 또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전후 동료 하나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내몰았어야 됐냐. 어떤 총체적인 지휘관의 어떤 부재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네티즌들은 운 좋게 살아남은 장병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이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해병대가 이제 오늘 새벽에 최수근 상병 사망 사실 알리면서 조의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조의나 유감 표명이 가장 먼저 있었어야겠죠. 아니, 그럼요, 당연히. 처음에 이제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그런 문자에서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단 조의나 유감을 표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조의를 표현했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했으며 이후 유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후 문자에서는 또 남겼는데요. 네. 해병대는 현재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헌신하다 순직한 우리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수 기자, 앞서 우리가 이제 오열하는 유족의 모습들을 봤는데 이 최상병의 아버님도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고인이 된 최수근 상병, 이 전북 소방본부에서 27년 동안 근무해서 지금도 현직에 계신 이 소방 공무원의 외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외아들, 장손이었다라고 아이고, 하는데요. 이 숨진 해병의 이모는 시험관 시술을 몇 번이나 해서 정말 어렵게 얻은 조카다. 지금 숨진 사실을 고인의 할머니에게는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달음에 현장에 달려온 고인의 아버지도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기본도 안 지키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더 있습니다. 최상병은요, 지난 3월 말에 입대해서 아직 100일 휴가도 나가보지 못한 신병이라고 합니다. 참, 100일 휴가도 아직 나가지 못한 신병인데 마지막에 아버지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 알려졌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소방대원인 아버님은 또 얼마나 이 물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겠어요. 그럼요. 18일에 마지막 2분 정도 전화통화를 아들과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서 너무 위험해 보인다. 몸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가 됐습니다. 이 아버님이 27년간 소방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명 구조를 하셨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물조심하라는 이 말이 참 좀 짠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을 애도하면서 국가 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최 상병의 순직에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오해라는 부모님의 절규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라느니 컨트롤 타워 부재라느니 하며 무리한 정쟁을 부추기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앞으로 예방 대책 마련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패습은 이미 구태일 뿐입니다.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재난은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 뭐 성금도 모금하겠다고 하고 어쨌든 애도하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야가. 그런데 뒤에 덧붙이는 말을 더 들어보면 여야의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전 정부 때 뭐 조치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게 이제 뭐 여당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한 거고, 뭐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정쟁하지 말라는 건데, 일단 뭐 이제 최상병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저도 사실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애를 가져가지고 저 마음이 굉장히 좀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최상병을 빼고서도 지금 46명이 사망을 했고, 지금 4명이 실종됐어요. 지금 50명이 사망 실종이고 51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대부분은 다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면은 정쟁을 삼지 말라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져볼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지금 책임을 안 지는 이 문화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칼럼 제목이 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부터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그 책임 문책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에 정쟁이고 뭐고 그런 거에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징계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요, 이 재해 상황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임무 단체장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장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지금 수해로 교통을 겪고 있는 이 국민의 마음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또 생명을 구하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계산된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현중 의원님, 정치권의 정쟁도 그렇고 제가 있어서도 별로 달라질 게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지사를 없애면 되겠네요. 아이고. 지사가 본인이 뭐 달라질 게 없다고 그러면 아예 지사직을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저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도 고위 관계자가 뭐 가도 뭐 분명히 없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위치를 지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각 책임 있는 사람이 위치를 지킨다는 거 마찬가지죠. 충북도지사가 이 관련돼서 이 상황을 지켰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바짝 긴장해서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 어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아래 이든 부하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충북도지사라고 그러면 총체적인 책임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 저는 이 정말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가 여야 이 반응을 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 이후로 이 법안 개정안이 12개의 법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 아니 정쟁과 관련된 뭐 검수완박 등등 법안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국민의 재난과 관련된 법은 아직까지도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참. 자, 그래 놔놓고 이제 애도한다? 이제 뭐 탓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회는요,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그러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재난 관련된 그 법을 개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 놔놓고 이제 애도를 표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지키지 않았던 또 총체적인 책임 있는 지금 자치단체장이 저렇게 내가 뭐 거기 있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을까? 라는 저런 이야기?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정말 이거는 공직자의 국면에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현정 위원의 논평이요.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한 번씩 한 번 더 좀 깨우쳐 봤으면 어땠을까, 어떨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